이번에 정유주를 샀는데 정유주는 장기 보유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턴어라운드 영역이거든요. 역발상 투자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동안 다른 이슈에 우리가 정신이 팔린 사이에 7월달 유가가 16%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도 올라서 82.86달러가 됐거든요. 그동안 유가가 내림세였는데 큰 반등을 주면은 보통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플랜 B라던가 해지도 짜둬야 됩니다. 하반기에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물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더 나쁘게 보면은 상반기에 올랐던 증시에 유가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를 어느 정도 보험으로 담아둔 건데요. 단순히 보험의 성격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맞다 아니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물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죠. 정유주를 저번 달쯤에 이제 사놨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시장의 포지션과 제가 생각하는 미래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가 선물 계약을 보면은 매달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유가가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내년 말에는 유가가 75달러로 내려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유가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보유한 주식들이 오르니까 저는 좋은 거고, 만약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주식들이 주춤하겠지만 정유주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해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으로 둔 겁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매달 내려가는 추세니까 우리가 이걸 베거데이션이라 불러요. 원유 ETF는 월물 교체를 할 때마다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원유라는 게 내가 지금 쌀 때 먼저 사두자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관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그리고 나중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를 안 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원유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유가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족한 만큼만 원유를 살 거니까 유가 상승이 엄청 오른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중국의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가 바닥이었을 때 투기적인 포지션을 보면은 최고치였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가가 80달러인 지금 투기적인 포지션이 역사적인 바닥을 터치하고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투기 세력들이 유가를 건들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면 투기 세력들은 왜 갑자기 원유를 보고 있는 걸까요? 하루당 지금 원유 소비량이 1억 250만 배럴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경기가 침체다, 뭐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를 한다, 뭐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석유 사용을 줄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원유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1번이에요.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이 늘어날수록 원유 소비도 같이 늘어나요. 가난할 때는 자전거를 타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더 많은 전기를 활용합니다. 또 더 많은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비닐이라던가 섬유 제품이라던가 화학 제품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원유의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오펙 플러스는 지금 감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셰일 업체들은 작년 고유가에도 신규 채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유가가 올라간다 한들 셰일 업체들이 채굴을 늘리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가는 계절적인 요인들도 반영을 하는데 올 여름에 상당한 무더위가 영향을 끼쳤고 올 겨울에 기록적인 한파가 온다면은 수요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를 봐도 올 하반기 공급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루에 170만 배럴 부족할 거라 보고 있는데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더 많이 부족할 거라 보고 있어요. 8월에는 하루에 281만 배럴 공급 부족이 일어날 거라 보고 있고 9월에는 하루에 243만 배럴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도 하루에 2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일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석유가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경기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사우디가 예전처럼 미국의 컨트롤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의중대로 공급을 늘리고 줄이면서 유가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사우디의 국익을 위해서 시소처럼 공급을 스윙을 하고 있죠. 결국 사우디가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9월까지는 감산을 유지할 것 같고 1년 동안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해서 공급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일일 300만 배럴 감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도 일일 50만 배럴을 감축했고 다음 달에는 30만 배럴을 감축해요. 공급을 늘릴 곳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유가가 100달러를 향해 가면은 사우디랑 러시아가 생산량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유가에서는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게 산유국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국익에 따라서 유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약달러가 찾아올 거라 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약달러만큼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닐 경우에는 원자재 전체의 상승을 의미해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일 경우에는 에너지, 곡물만 강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2011년이라던가 2022년이라던가 기후변화, 라니냐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증시가 먼저 상승을 하고 원자재가 뒤늦게 오버슈팅을 하면서 스태그 우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투자로 본다면 유가가 100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계속 상승했을 때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태그보다는 인플레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에너지 주식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주식들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라이트 오일을 생산하는데 보통 채굴했을 때 20%의 천연가스가 같이 나옵니다. 올 겨울에 한파가 온다면은 유럽은 미국산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가을 들어서 급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라이트 오일은 휘발유와 경유가 중동산 헤비 오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가솔린, 디젤 스프레드가 다시 급등세예요. 만약 정유주에 투자한다면 미국 셰일 업체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로 간다면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되겠죠. CPI는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요원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유가는 다시 내려가게 돼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유주로 수익을 내고 그 이후에 뭐 경기가 침체된다던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채권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연이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정유주를 매입을 했고요. 이거는 자산의 해팅 효과를 노리는 전략 때문에 한 겁니다. 증시가 상반기에 피로를 입고 다시 달리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전체의 손실을 줄여줄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해지 전략을 쓰는데, 뭐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정유주가 해지 역할을 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채권이 해지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석유 수요 증가와 맞물리는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이 보통 연말 되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년 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잘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수요도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관련 정책이라던가 뭐 지원금,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유가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예상하고 투자의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유가가 오를 것에 대해서 내 자산 소실을 막기 위한 커버의 영역으로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또는 갑자기 공급 감소를 하는 어떤 이벤트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원유 소비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GDP 상승처럼 유가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 줄 것인가, 나중에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누가 거길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없어서 시야가 좁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올 하반기에 무조건 상승이라고 보지 말고, 상승이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횡보라던가 약간의 하락이 왔을 때 어떻게 플랜 B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전략도 같이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